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 타임셀 종목 카틀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은지입니다.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양대 증시의 뒷심이 확실하게 돋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쪽에서 4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해주면서 뒷심이 2,580선까지 회복이 나왔었던 하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포스코 그룹주 쪽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이 점이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은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하루 쉬어갑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한숨 돌리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확실하게 짜보시죠.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한 주의 시작에 또 타임어택 코너로 찾아뵙고 있는 저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종목을 무료로 진단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꿀팁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그곳에서 더욱 간단하게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름까지도 너무 멋있는 조인성, 아니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마! 그것이 별로니까! 오늘 이 시작 전에 꼭 조인성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제가요? 네, 조인성? 아니다, 잘못 말했다 이러면서 은근히 저한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주길 원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인성 전문가님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그냥 로봇 관련주의 날이었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갭이 뜬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계약된 건이 확인됐기 때문이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갭을 띄운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발표를 했죠. 뭘 발표했습니까? 바로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미 로봇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삼성이 직접 로봇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뉴스에 삼성과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시장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키 맞추기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일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한화도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포스코도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 대동과 대동기어가 그래서 장 막판에 상승을 보여주는 움직임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로봇, 내일도 로봇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로봇, 내일도 로봇이라는 간단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5분 타임어택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포징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점점 늘지 않나요? 네, 제가 이렇게 또 많이 알려드리고 하면은 인성 전문가님 처음에 좀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먼저 막 오늘은 뭘로 찍을까요? 막 이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확대해서 보시면 누군가의 얼굴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인성 전문가님. 누군가만 비율이 다를 거예요. 인성 전문가님만
모습만 그냥 그대로고 여자분들만. 사진을 잘 확대해서 혹시나 타일이 깨진 곳은 없는지 잘 한번 보시는 것도. 넘어갈게요. 네. 네, 월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가볼게요. 깡마이 계좌님의 종목부터 갈 건데요. 3부 토건이고 4,700원에 15%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테마 때 물렸습니다. 분석 좀 부탁드려요. 이러고 왔는데 3부 토건 3거래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 전략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부 토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4,200원 구간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에요. 4,200원이. 약간 파란색 선의 저항과 비슷하게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밀릴 가능성도 충분했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선 두 개를 더 그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4,200원, 그리고 최근에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구간이죠. 3,000원 구간. 네. 3,000원 구간까지 해서 총 이렇게 선을 세 가지를 그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보시면 3,000원 구간이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에 4,200원까지만 상승하고 4,200원에서 또 저항을 받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러면 이 구간이 박스권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500원까지 주가를 올려놓은 이유를 아셔야겠죠. 5,500원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확실시 됐을 때, 시작을 할 때에 전고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한번 큰 폭으로 올렸었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700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3,000원 구간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안 내려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밀려 내려온다면 3,000원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방법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재차 반등해서 상승한다면 파란색 저항선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4,940원인데 4,940원을 넘어가는 날, 윗꼬리가 아니라 몸통이 넘어간다면 그 자리에서부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매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4,700원이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주가가 꽤 높은 자리라고 보여지실 건데, 높다라고만 생각하실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두 가지 대응 전략을 짜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3,000원 선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 한 가지를 짜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승을 해서 가격이 4,940원대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홀딩 전략 짜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걸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 듣는 어피치님, 안녕하세요. 네, 제발료님 종목 한번 해볼까요? 우리로고요. 비중 10% 정도 들어갔는데 2,500원에 물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우리로가 오늘 종가가 얼마에 형성이 돼 있나요? 2,230원인데 2,230원에 형성이 돼 있네요. 네, 2,500원 선에 물리셨는데 네.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우리로가 양자 컴퓨터 물질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내일 하루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가격 하나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가격을 만약에 내일 회복하는 종가가 나오지 못한다면 내일 종가에 매도하시는 방법으로 일단 우리로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265원인데 2,265원 선을 하나 그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265원이 파란색 저항선 가격이에요. 파란색 저항선 가격인데 왜 2,265원을 이탈하면 매도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빈 공간이 있습니다. 1,970원부터 2,265원까지가 빈 공간이에요. 이빨이 빠졌단 말이죠. 그 말이 뭐냐면 이 공간은 내려갈 때도 하이패스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갈 때 점프를 뛴 건 과거 시점에 있었던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작년 5월, 6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가격 구간에 이빨이 빠졌다고 보고 이 가격 구간 아래로 주가가 한 번에 흘러내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일 2,265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매도하셔야 하고요. 만에 하나 2,265원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붙던 안 붙던 상관없습니다. 올라와 준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완벽하게 줄어들면서 3운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일으켜서 2265원을 꼭 넘어가야만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 내일 2265원이 아닌 2230원, 오늘 종가죠. 2230원보다 주가가 아래에서 끝나면 그때부터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종목이 우리로입니다. 그래서 꼭 내일 2265원 이 가격만 기억을 해 두시고 3시 20분에 2260원 가격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3시 30분에 체결되는 가격까지 못 보시겠다고 하시면 3시 20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절하셔야만 합니다. 익절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지가 된다면 재차 반등 나오니까 본전 넘어갈 때 다시 한번 노란톡에서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떠올랐던 종목이죠. 이거 내일 시장이 관건이라는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전략 짜주셨습니다. 우리로 이외에도 지금 현재 더 많은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꿀팁까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 간단하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죠. 네, 얍얍얍님께서 방청객 참석 이런 건 없나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방청객 이런 거 어떠세요? 5만 원. 너무해요. 네. 네. 4,600. 방청석 있으면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거는 좀 비싸요. 저는 싼데 윤지 앵커님이랑 은지 앵커님 보시려면 공 2개 더 붙이셔야 돼요. 이거는 좀 많이 드는데요. 네. 네. 다음 종목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장대양봉님께서 보내주신 시노팩스 한번 해볼게요. 4,640원에 20% 가지고 계시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왔어요.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이거 혈액 섞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네, 바이오 관련주죠. 네. 네, 시노팩스. 우와, 네. 위험하네요. 네, 많이 위험한 4,640원이고요. 네, 4,200원에 현재 종가. 아니요, 이거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별로 그렇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닌데 여기서 네. 바라보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우리로 설명드렸을 때와 같은 현상인데 4,300원 위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가격 얼마입니까? 바로 3,945원까지 이빨이 빠져있는 구간이에요. 이빨이 빠져있는 구간인데 거래량이 아직 그렇게 크게 붙지 않은 상황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945원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조정 횡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정말 이 종목은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600원 이탈할 때가 손절 가격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손절하시긴 이르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3,945원이 파란색 저항선이기 때문에 과연 3,945원에서 우리로와 마찬가지로 지지받고 재차 반등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상단 고점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채공하면서 머물렀다는 거죠. 머무르면서 거래량도 붙여보고 그리고 또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전고점,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거리가 멀리 남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빨이 빠져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내려갈 수 있고 그 내려가는 흐름에는 거래량이 붙지 않아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노팩스는 아직은 손절할 자리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손절한다면 3,600원 구간, 3,600원 이탈할 때가 손절하는 자리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오히려 내려가는 게 당연한 자리이기 때문에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주가가 내려갈 때는 반드시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가격대가 바로 3,945원에서 4,300원까지 이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래량을 줄이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3,945원까지 주가가 내려온 다음부터 확인이 되실 거니까 아직은 손절하시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만약에 주가가 내려올 때 다시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실 용기가 있으시다면 내일 만에 하나 4,200원을 이탈할 때는
손절하셔도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죠. 시간의 단일가의 가격을 보면 네. 얼마 빠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1%가량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시작은 음봉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정을 하죠. 내일 종가가 4,205원보다 높지 않으면 손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재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재진입 가격은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디냐? 파란색 저항선인 3,000 얼마죠? 파란색 저항선이 945원 아래로 3,600원까지 이 가격 구간에서 매수하신다면 언제든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장기 차트로 봤을 때 같이 보시죠.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주가가 지속적으로 박스권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 박스권에서 주가를 상단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약에 손절하신다면 재차 진입하는 가격은 3,600원부터 3,945원 사이 정도 잡아 놓으시고, 익절은 5,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걸리겠지만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멘토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 진단 상담을 위해서 또 빨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B2N 한번 해볼까요? 엄지척 제이님께서 보내주신 네. B2N 매수 4,500원에 비중 30% 있으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이거 AI 관련 테마주죠? 네. 이거는요. 네. B2N. AI 관련주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투매가 네. 이미 나왔어요. 투매가 이미 나왔고 거래량이 없으면서 주가가 빠지면 반등이 나와줘야 정상인데 지금 오히려 아래에 있는 핑크색 지지선까지 닿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손절하시기에는 이미 늦으셨어요. 손절하시기는 이미 늦으셨고 여기에서부터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죠. 어떤 식으로 네. 추가 매수를 하시냐면 근데 비중이 너무 높아요. 30%시잖아요. 비중이 이렇게 높으시면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왜냐면 비중을 여기서 더 실어버리실 바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비중을 똑같이 30%를 들어가시면 비중이 총 60%가 되시겠죠. 그 상황에서 분명히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꽤 오랫동안 혼란의 장세를 야기하면서 횡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상황이 되면 심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4,500원? 네, 가격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움직임이 꼭 무언가가 엮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B2N은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할 종목이지만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차라리 확실하게 지지가 될 때 지지가 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에는 짧은 구간 동안의 비중을 동일 비중을 실어서 평균 단가를 3,300원, 3,400원, 500원 정도까지 낮추신다면 충분히 언제든지 탈출하실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하지만 내가 진짜 B2N에 물려 있는 게 너무 억울하지만 내가 이 종목에서만큼은 절대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핑크색 지지선이 2,150원입니다. 그러면 2,000원부터 2,150원 사이에 주가가 내려올 때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면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2,100원으로 한번 잡아보죠. 2,100원에 4,500원입니다. 4,500원이면 6,600원이죠. 나누기 2를 하면 평균 단가가 3,300원.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타임어택 시간 상담 코너는 끝났습니다. B2N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옆에 QR코드 창 열어둘 테니까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QR코드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궁금증들 확실하게 해소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코너는 끝났지만요. 저희 늘 열어둔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는데 서울전화 02-2128-8566번도 많은 전화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에게 상담 보내주시기 전에 직접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멘토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신 기법이죠. 저희 토르 기법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상합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자꾸 혀가 꼬이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토르 기법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오색선에 대한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에는 추가 상승 여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진입할 수 있는 자리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지지저항선이 있고요. 네 번째, 검은색 지지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지가 되기도 저항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는 섣부르게 진입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내가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있던 손실을 보고 있던 상관없이 만약에 검은색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확실하게 지지를 밟는지 아니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도 확실하게 뚫고 내려간 것인지 판단하시기 전에는 손절을 생각하시는 게 섣부르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까지 총 5가지의 선들이 있는데 이 오색선을 이용해서만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선은 핑크색과 파란색입니다. 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으로 진입하신 이후에도 파란색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우리가 분할 매도하는 자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르 기법의 포착 조건에 대해서 오늘은 진짜 짧게. 자, 첫 번째,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그 포착된 자리를 우리는 기준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봉의 조건은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1차 상승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차 상승 이후에 총 3가지 갈래길이 있죠. 뭡니까?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에 상승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이 망치 모양의 캔들처럼 양봉으로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봉에서 터져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줄어드는 거래량이 필요한 겁니다. 왜? 기준봉을 만들 때에는 뭐가 있었을 겁니까? 과거 시점에 이미 종목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 혹은 누군가의 매도세가 있겠죠. 본전에서 매도하는 그 심리 때문에 거래량이 붙을 수도 있지만 그 거래량만큼 터져주지도 않으면서 양봉이 나왔다는 건 기준봉에서 포착됐었던 투매 현상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기준봉을 포함해서 캔들 2개 또는 3개로만 파악해가지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캔들 2개 또는 3개 안에 포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종목 상승할 것처럼 사람 다 꼬셔놓고 상승 못하네, 횡보네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시노펙스처럼 만약에 주가가 더 긴 시간 동안, B2N처럼 더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하게 되면 주가가 투매 현상이 나오면서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꼭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토르 기법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르 기법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베팅 핵심이죠. 그렇죠. 이 종가 베팅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딱 10분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만 매매를 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기준봉에서 포착된 거래량보다 그 다음날 캔들에서는 시초가에는 거래량이 더 많이 안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시작했으니까, 방금 시작했으니까 달리기를 해도 천천히 뛰어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거래량이 안 붙어 있을 땐 캔들 모양이 5분, 10분만 해도 이미 토르 기법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거래량은 장초에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장이 마감될 때 나오는 거래량이 더 많이 포착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가인 3시 20분부터 3시 30분에 거래량도 줄어들어 있고 캔들의 모양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 하늘에서 빗기둥이 내려와 있는 종목을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해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정가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꼭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매수를 못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시장가로 변경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종가 베팅까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로 봤을 때 토르 기법이 어떤 식으로 포착이 되느냐? 과거 시점에도 분명히 기준봉처럼 보여지는 구간들은 몇 군데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준봉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다음날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건데 한 번도 그렇게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이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르 기법, 황금색 빗기둥,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빗기둥의 날에는 왜 매수할 수 있느냐?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 번만 읊어보겠습니다. 평소보다 큰 폭의 상승과 평소보다 큰 폭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포착된 날이 바로 기준봉과 거래대금이라고 제가 글을 써왔는데 이렇게 기준봉이 나온 그 다음 날 캔들의 모양이 바로 이 망치 모양과 비슷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준봉이 포착됐을 때보다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종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아래로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음봉이 나오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자리를 이탈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했던 원칙의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오는지 이 세 가지를 판단했을 때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상승분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때도 중요한 게 바로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우리가 종가 베팅한 그 다음 날 파란색 저항선이 위로 주가가 올라와 줬는데 그 다음날 파란색 저항선을 한 단계 더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다는 건 상승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횡보기간 동안 보유하고 기다려볼 수 있다는 건데 이 횡보기간 보유하고 기다리는 것조차 이미 수익은 8% 이상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었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가 더 길고 몸통이 더 짧은 게 아니라 윗꼬리가 짧고 몸통이 긴 캔들이 나왔다는 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혹은 횡보하지 않고 주가가 재차 반등하거나 갭이 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에서 황금색 빗기둥이 내려온 것으로 보았을 때 뉴스로 인한 상승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황금색 빗기둥이 떴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들어갔을 텐데 종가 베팅 이후에 한 번 더 상한가 그 다음날 한 번 더 상한가 근처까지 윗꼬리를 달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매번 강조해 주셔도 토르 기법 정말로 중요합니다. 토르 기법이 뜬 종목들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하시라고 토르 기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이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종목 상담부터 토르 기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종목 언박싱까지 모두 다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에는 이 토르 기법이 얼마나 수익을 잘 내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담 시간에
부분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오늘 시장은 로봇이 다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다 했죠. 네. 스맥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는 짧게만 읽고 넘어갈게요.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및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데 전 산업 분야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을 만들어 놓고 AI 자동화를 구현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봤냐면 저는 쿠팡이 로봇 자동화에 꽤 큰 비중을 실어서 돈을 투자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아마 물류에 있어서만큼은 자동화가 조금 더 혁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는 최소 2025년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한참 더 많은 비중의 자금을 투자해서 R&D를 해야 한다라고 임무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앞으로는 우리 자율주행 3가 곧 출시가 될 거잖아요. 네.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이런 자동화도 차량도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AI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고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 매출액이 9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억이었어요. 그러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매출이 가장 좋습니다. 네. 어디보다 좋습니까? 최근에 시가총액 10위를 달성한 기업이 하나가 레인보우 있어요.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 10위가 아니라 8위로 봐야죠. 왜입니까? 왜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 8위로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일어났다라는 거. 그다음에 삼성 AI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공정에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삼성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AI 관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삼성만 했습니까? 하나도 했죠. 그리고 포스코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협력사로 되어 있는 대동 그리고 대동기어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오후장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 스맥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RS 오토메이션 등이 있는데 SBB 테크도 있고 진짜 많아요. 많지만 그중에 오늘도 로봇 내일도 로봇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습니까? 차트를 하나 켜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자, 스맥과는 별개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스맥 차트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스맥 차트인 120일 차트를 켜놓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스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착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31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를 이미 큰 폭으로 상승시킨 기업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같죠? 네. 그리고 뉴로메카는 18% 정도 상승을 해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종가 베팅한 그 다음 날이겠죠. 금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갭을 조금밖에 못 띄우긴 했지만 결국엔 양봉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뉴로메카가 갭을 띄우는 바람에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오전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뉴로메카가. 정말 똑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얘가 뭔가 기분이 나빴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못 갈 것 같았는지 개별 행동을 하더라고요. 뉴로메카가.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려다 실패하니까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이미 금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별개로 뉴로메카는 3% 이상 시간 외에 상승을 하고 오늘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VI도 떴죠. 네? VI도. VI도 갔는데 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전고점이 59,9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가가 59,600원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59,900원은 52주 신고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할 때 들어오는 수급을 받아냈으면 RS 오토메이션이나 SBB 테크보다 더 빠르게 상한가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기업이 바로 뉴로메카였는데
그러질 못하고 주가가 하락하다가 얼마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뉴로메카가 다시 한번 시간에서 작업을 했다는 네. 건 뭘 뜻합니까? 작전주다. 네, 작전주다라고 보는 거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때 진입하신 분들 박수. 내일 시초가에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의견. 왜? 내일 시초가에도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네. 윗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윗꼬리의 일부분은 올라가는 움직임을 한번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거래량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로봇주들 중에 이미 내일 갭이 뜰 종목들은 충분히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오늘 SBB테크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스맥과 동일한 겁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가 이미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고점에서 방황할 때 그 방황하는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는 아직까지 키 맞추기를 하지 못한 기업으로 들어가면서 SBB테크가 주가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올라갔었는데 네. 여기에서 또 SBB테크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섭섭하잖아요. SBB테크를 제가 노란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상한가를 갈 때 상한가를 가놓고 5만 주를 받쳐놓은 거예요. 오. 상한가 가격에. 그래서 에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누구 먹으라고 5만 주만 걸어놔. 고작 30억 걸어놓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했는데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풀리고 나서 한 번 더 상한가를 갔는데 제 말을 들었나 봐. 11만 주 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에이유 60억 가지고 뭐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렇게만 걸어놔요 했더니 또 풀렸어요. 그리고 한 번 또 상한가를 갔는데 이번엔 7만 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상한가 풀릴 거 알고 있어서. 왜냐면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갔을 때 주가를 위에 받쳐놓기도 하겠죠. 그런데 받쳐놓을 때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보통은 자동 매도를 걸어놓으세요. 네. 호가 배열 자동 매도를 걸어놓는데 상한가에 걸려있는 매수 체결 물량의 몇 % 이상이 빠지면 시장가 매도를 하게 만들어서 상한가가 풀릴 때 어떻게든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혹여나 그런 식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상한가를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2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상한가 갈 생각 없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SBB테크가 상한가에 도달했지만 결국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주가를 하락시켰고 네. 그 하락시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빠졌죠. 그리고 뉴로메카 같이 빠졌죠. 네. SBB테크 같이 빠졌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다른 테마로 흘러가진 않았어요. 그냥 같은 테마에 있는 삼성과 포스코 관련주들로 움직였었다라고 보는 거고 스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고 올라오면서 거래량 충분히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제가 봤을 땐 힘들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우리 초전도체 매매할 때 어땠습니까? 초전도체 매매할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초전도체 처음에 올라갈 때 서남이나 서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덕성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멈추니까 키 맞추기를 위해서 다른 종목들이 재차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그 종목들 주가 하락할 때 받쳐주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연쇄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AI 테마도 지금 중기적으로 9월 21일, 22일에 뭐가 있습니까? 두산에서 로봇 관련주가 상장을 하죠. 상장이 아니라 청약이 있죠. 그 청약까지 모멘텀과 10월 달에 상장 기대감이 있기 네. 때문에 로봇주들의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스맥같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주가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내일은 대동과 대동기어가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거기 한 가지 뉴로메카가 다시 내일 한 번 더 주가를 상승시켜 줄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것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글로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글로본은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6호 관련주고 그 중에서도 화장품을 화장품. 판매한다. 기초 화장품, 마스크팩, 화장품, 용기 등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한류 핵심 K-뷰티 제품인 아류이 K-웨이브 런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밥솥, 그 다음에 화장품이에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 한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화장품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더 많은 네. 중국인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아직도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가을철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나라. 단풍도 지죠. 낙엽도 떨어지죠. 그 시기가 바로 경복궁, 우리나라의 유산들을 지켜보기에 가장 이쁜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육화 관련주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톡스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화장품 업황 개선 및 한국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증가세인데 네. 아직까지 추산치이지 정확한 측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한 가지만 더, 중국 국경일 연휴 때 엄청나게 들어올 그쵸. 겁니다. 그때 매출액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글로벌은 600일 차트로 봤을 때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 네. 저는 잡을 수 없는 종목. 하지만 저를 잡게 만들어준 건 바로 120일 토르기법입니다. 차트. 네.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 토르기법의 자리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주는 날이 바로 토르기법으로 포착된 날인데, 그러면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오늘 이미 수익 구간에 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죠. 바로 종가 가격이 2,275원인데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내일 종가가 2,275원보다 높다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글로본이랑 그리고 저희 스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육화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신 만큼 그 점에서 저희 QR코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 톡방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반드시 들어가시고요. 종목에 대한 조언들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 미리 알려주셨던 언박싱 종목 중에 네. 수익 낸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브레인 홀딩스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목표가를 44,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50%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상승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홀딩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 은행 관련주, 네.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요. 이유가 왜냐하면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직접 매출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하지만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픽셀 메디컬이라는 네.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자동 혈구 분석기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약세입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그 주목으로 봤을 때 솔브레인 홀딩스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120일 중기 차트로 보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주가가 얼마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 파란색 지지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엿볼 수 있다라는 거. 솔브레인 홀딩스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에 네. 41,000원까지 고점을 터치를 했는데 조금 네. 더 그럼 갖고 가도 된다라는 네, 말씀이실까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하지만 지금 박스권이고 꼬챙이가 끼워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봐볼까요? 네. SY인데 SY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가장 더 유명할 텐데 맞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제조 및 판매 업체라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냥 조그마한 땅 사가지고 이제는 땅콩 주택도 못 짓겠어. 땅콩 주택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판넬로도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할 수 있었던 2023년 건축법 개정을 하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 바로 SY라는 겁니다. 내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사는데 불이 나서 화재 때문에 네. 사망하는 일은 적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SY가 샌드위치 판넬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주가를 올려주고 있고, 한 가지 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거대한 사업입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이게 얼마나 걸릴지, 네. 규모가 얼마나 확장될지 네. 알 수가 없는 시장이지만
꿈을 먹는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Y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수급이 언제 끝날지는 저와 함께 노란톡에서 지켜보시겠지만 네. 상반기 매출 2,7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3억 원이에요. 이미 매출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으로 인한 모멘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 올라가야 될 자리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거기에 과거 시점에 포착을 했을 때에도 한번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익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여기 한 가지 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거기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미 주가가 올라갈 준비가 끝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네. 종가가 나오느냐 아니면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느냐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무조건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리는 종가가 나올 거고 네.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토르기법과 마찬가지로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그 다음 날 양봉을 만들면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 놓아야만 그 다음 날부터 재차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 상승으로 6,040원을 넘어가면서 52주 신고가에 도달하고 한 번 더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아직 그렇게 크진 않아요. 14%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우리 14%만 해도 그쵸. 적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럼 이 SY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네. 고가가 5,290원이었고 당시 네. 목표가가 5,400원이었는데 네. 여전히 홀딩 관점이지만 조금 전처럼 그렇죠. 신규 매입 자리는 네. 아니다.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려면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저항선을 지지선의 역할로 바꿔주는 자리에서는 진입을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종목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시간에 핵심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언박싱 종목들 외에도 저희 다양한 종목들 이미 노란 톡방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빨리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히림 종목 들고 오셨네요. 설명해 주시죠. 히림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옴시티.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이번 주에 방한하네요. 방한 예정에 있죠. 네. 그러면 방한을 했을 때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네옴시티 이름만 들어가면 일단 수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데 네옴시티는 지금 억눌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네. 왜입니까?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고 AI가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2차 전지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 육화 관련주도 올라갔고 그쵸. 오염수 테마 끝났고 거기 오염수 처리수 테마 다시 한번 부각받고 그리고 뭡니까? 컴퓨터 관련주, 양자 컴퓨터 물질 네, 관련주 네. 한번 또 올라갔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도는 시장 안에서 네옴시티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달콤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림의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네. 자,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자리. 정말 안 좋은 자리입니다. 왜? 주가가 상승을 할 거면 상승한 다음에 받쳐지고 재차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 받쳐지고 반등이 나온 것 같지도 않게 깨름직하게 올랐다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요. 하락했는데 하락하다가 이 구간이 가장 무서운 구간이에요. 왜? 2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왜입니까? 하단 박스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네. 그 구간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빨리 반등하지 못하면 언제 파나 매일같이 신경 곤두세우고 있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 야 이제 진짜 내려가나 보다 하고 네. 투심이 나왔겠지만 보세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진짜로 계좌를 핸드폰에서 삭제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거 꼭 내가 재산으로 물려주고 주고 말하면서 오히려 MTS를 삭제하셨을 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자꾸 뉴스가 들려와요. SY, 히림, 막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다시 설치하는. 그렇게 해서 주가를 확인해 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셨을 텐데 최근에 뭡니까?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네. 주가를 한번 큰 폭으로 올렸고 키웠어요. 올린 다음에 우리가 포착한 가격이 어디입니까? 바로 파란색 저항선이 한 단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죠. 네.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 바로 오늘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리면서 네. 거래량까지 줄어들었다는 건 여기서부터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히림을 첫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장중에 매매하지 않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은행, 지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홀딩스. 아까 전에. 네, 이런 식으로 네.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회사가 수익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달금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만드는 그런 금융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만한 이슈가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핸들링을 할 세력조차도 버겁다는 거죠. 그런데 JB금융지주, 제가 왜 들고 왔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북은행 그리고 광주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입니다. 지역은행에 대한 투자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2,199억 원, 3.5% 정도 되는데 네. 3분기 추정 순이익 컨센서스 상황의 전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네. 하지만 수익을 내는, 영업이익을 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금의 이자. 네, 그렇죠. 그쵸. 자금의 회전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관된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순이자 마진이 상승을 했고 그것을 반전하는 전망이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내년이면 이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벌써 시사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빠르게 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 견고한 자본 비율과 주주 환원율 확대를 하고 있다는 네. 거. 충분히 이런 식으로 금융사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환원을 해줘야만 지속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럼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전고점까지 올라가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가기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120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 전고점까지 진짜 코딱지만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거래량 줄어들었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고 파란색 저항선을 위로 한 단계 올려주면서 그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했다라는 거. 그래서 JB금융지주 또한 오늘 종가 베팅이 가능했던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 JB금융지주는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수익을 보고 나오겠습니다. 절대 저보다 9,770원보다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 히림과 JB금융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언박싱 종목 두 가지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외에도 저희 노란톡방에 지속적으로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언박싱 종목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더 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반드시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저희 최인성 멘토님과 함께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